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 희생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주는 것이 해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 중 가장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자녀를 망치는 의도치 않은 선물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녀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10가지에 대해 세계적인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풀어갑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조건부 사랑.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며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건부 사랑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양육 방식입니다. 너 공부 잘하면 사랑해. 엄마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말 안 들으면 실망이야. 이런 말들은 사랑을 조건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보상이 됩니다. 결국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기 감정을 억누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 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신념은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인이 되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도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칭찬에 중독됩니다. 비난에 무너집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했습니다.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근거.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조건 없는 사랑이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자율성에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조건부 사랑은 자아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합니다. 또한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릴 때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상 속 사례.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넌 왜 언니처럼 공부를 못하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받겠니? 이 말은 아이에게 2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은 성적에 따라 주어진다. 넌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운동선수 하겠다며? 성적도 안 되고 그게 되겠냐? 아이는 자신의 꿈을 사랑받기 위한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야. 행동을 수정하더라도 사랑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사랑은 기본값입니다. 절대 협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둘째, 과도한 간섭과 통제. 줄리 리스콧 헤임스는 말합니다. 아이에게는 삶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는 아이의 삶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길을 가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아이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학교 과제를 대신 해줍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조언합니다. 어떤 대학, 어떤 진로를 가야 하는지 부모가 먼저 결정합니다. 이런 양육은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책임감이 낮아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타인의 지도 없이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심리적 무기력의 원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잃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모든 선택을 대신하면 아이는 내가 해봐야 소용없다 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간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자기결정 못하는 아이들. 대학 입학 후 스스로 수강 신청도 못합니다. 알바를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의 기대에만 맞추려 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누군가가 설계해주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없이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책임을 지면서 성장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줄리 리스콧 헤임스의 경고. 그녀는 나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후회했다라는 책에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빼앗은 결과가 대학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자기 주도성이 없고 감정적으로 미숙하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상 속 사례. 엄마가 매일같이 아이의 일기를 검사합니다. 틀린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쓰게 합니다. 아이는 글쓰기를 창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정답을 맞추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고등학생의 진로를 고민하자 아빠가 말합니다. 무슨 문학이야, 먹고 살 길 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잘 안다. 아이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부모는 조력자입니다. 감독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섭 대신 관찰하세요. 개입 대신 질문하세요. 판단 대신 공감하세요. 그것이 아이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과도한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은 부모가 자녀를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과잉보호가 아이들의 자립 능력을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돈을 쉽게 주면 아이들은 경제적 책임감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힘이 줄어듭니다.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돈 좀 주세요. 월세 내기 힘들어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 또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아이의 자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첫째, 재정 관리를 배우지 못합니다. 돈을 쓰는 감각과 계획을 못 세웁니다. 둘째, 실패 경험을 회피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경험을 못하니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셋째,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은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해야만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은 정서적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상 속 사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자녀가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습니다. 자녀는 독립에 대한 동기가 약해집니다. 부모가 주니 괜찮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이 참음은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묶는 밧줄이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경제적 지원은 조건과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이번 달까지만 지원한다. 취업 준비 과정에만 돕겠다. 생활비는 스스로 관리해라. 돈을 주면서도 자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교육도 필요합니다. 용돈 관리, 저축, 소비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세요. 넷째, 지나친 보호와 위험 회피. 부모는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배웁니다. 위험을 모두 차단하면 아이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의 결과, 아이들은 불안감이 커집니다. 작은 문제에도 크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못하니
성장도 멈춥니다. 일상 속 사례. 부모가 아이에게 밖에 나가지 마. 넘어질까봐 걱정돼. 조심해. 너무 위험해. 아이는 안전이라는 이유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면 아이의 체력과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에게 위험을 허용하세요. 물론 적절한 선에서. 5째, 과도한 기대와 성과 강요.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성과만을 강조하면 아이들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아이의 행복과 내면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기대는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낮춥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더 노력해야 해. 왜 이 정도밖에 못하니? 이런 말은 아이에게 계속 실패한 느낌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며 작은 실수에도 좌절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꺼리게 됩니다. 일상 속 사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못 받으면 안 돼. 너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그래? 아이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의 가치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의 노력과 과정에 집중하세요. 결과보다는 성장에 칭찬을 주세요. 실패도 배움임을 알려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아이의 개성과 장점을 존중하세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6째,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만 울어라. 왜 화를 내니? 같이 억압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화,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차단하는 성인이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이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슬픈 게 이해돼. 화나는 건 당연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상 속 사례. 아이들이 울거나 짜증을 낼 때 부모가 그만해 라고 강하게 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잘못됐어. 부모님은 내 감정을 이해 못해. 이런 생각은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들어주세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세요. 내가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 괜찮아.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아이와 함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7째,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부모의 통제는 아이의 안전과 규칙을 위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아이의 자율성이 죽습니다. 모든 행동을 관리하고 선택권을 빼앗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습니다. 자율성 결여의 결과 아이들은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집니다. 결정을 미루거나 남의 의견에 의존합니다. 자기주도성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일상 속 사례. 오늘 친구들 어디가? 뭘 입을 거야? 공부는 다 했어? 부모가 모든 것을 묻고 통제하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주세요. 어떤 옷이 좋을까?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래?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르쳐야 합니다. 실패해도 경험이며 그 과정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8째, 부모의 기대와 현실 간 괴리. 부모는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갖지만 그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과 아이의 성향이 다를 경우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면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 존재 가치에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못할까?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입니다. 일상 속 사례.
부모는 아이가 의사가 되길 원하지만 아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예술을 무시하거나 그건 현실성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아이는 꿈과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을 겪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아이의 개성과 꿈을 존중하세요. 부모의 기대를 강요하기보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줘.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런 태도가 아이의 정신적 안정에 도움됩니다. 아홉째, 부모의 감정 문제를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 부모도 사람입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자녀에게 투사하거나 부담을 주면 아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 감정 전가의 문제. 아이들은 부모 감정을 자신과 연결짓고 자신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키웁니다. 일상 속 사례. 부모가 자주 나는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에게는 감정 부담을 주지 말고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열째, 자녀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 실패는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꾸짖기만 하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 태도. 아이들은 실패를 숨기거나 위험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전 정신을 죽이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떨어뜨립니다. 일상 속 사례. 시험 성적이 낮으면 왜 이렇게 못하니? 다음에는 잘해야 해. 라는 말만 한다면 아이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변화. 실패도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세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많단다. 아이의 실패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주제를 끊어읽기 형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